했던 게 있는데 네. 필명이 수박이 와구와구시고 출판사가 사적인 사과 지적인 수박인가요? 네네. 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원래는 독서 모임을 되게 오래 했어요. 원래 뭐든 하나를 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다음 거 하고 싶고 막 자격증 따고 싶고 뭐도 막 크게 하고 싶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시작해서 글쓰기 모임에 넘어갔고 또 문집도 만들고 이제 뭐 출판사 신청돼서 아이스펜 따고 그 과정들 거치면서 그냥 이것저것 이름을 썼어요. 네. 이 책에서는 이 이름, 저 책에서는 저 이름 마음대로 쓰다가 정말 정신없는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는 이름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던 게 수박 와구였고요 일단. 그리고 수박 와구라고 이름으로 하면서 독서 모임 그 공간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과일 뭔가 막 그냥 이것저것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 마침 그때 했던 독서 모임이 과일을 같이 먹으면서 독서 모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박, 뭐 사과 싸우고 뭐 네. 포도 싸우고 해서 먹으면서 그래서 과일하고 요즘 뭐 사적인 이런 거 약간 트렌디한 단어니까 합쳐서 그냥 그 줄였을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과 네. 저 혼자 사과지박이라고 네.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사람들이 기니까 그냥 저한테도 그냥 수화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수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이 출판사 이름은 기니까 다 부르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출판사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연유로 딱히 이유는 없이 여러 개의 이름을 쓰다가 그냥 특정된 수박 와구하고 사적인 사과 지적인 수박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뭔가 필명은 이제 제가 인식을 했는데 출판사 이름을 이제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린다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정산메일 보낼 때 보면 이태원 댄싱머신이라는 네네. 이름으로 오시니까 네.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도 네. 어떤 게 진짜 이름이실까. 포털마다 다 다른 이름을 쓰다 보니까 네, 여기서 답변할 때는 또 이 이름으로 저기서 답변하면 저 이름으로 하는 팀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수박 와구와구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야지 출판사는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서점은 회전문서제로 해야지라고 하긴 하는데 또 이태원 댄싱머신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데서 뭐 하나 또 쓴 게 있고 아무튼 정리는 안 되는데 뭐 하나 특별히 막 엄청 유명해진 건 아니라서 뭘 써도 뭐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회전문서제 이름이 나왔는데 책방도 하고 계시죠? 네, 책방은 이제 인턴이다라고 표명하고 있는데 거의 요즘 인턴 일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회전문서제가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있죠. 원래는 이제 저도 그렇고 꽃기님도 그렇고 뭔가 대형 건물에서 항상 그 회전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때 뭔가 퇴근할 때 힘드니까 나만의 어떤 공간,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싶다. 보통 그게 이제 스타벅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스타벅스 말고 책방에서 뭔가 나만의 공간으로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원래는 회전문 서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책이 이렇게 회전문처럼 다른 색을 안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설명 방식을 조금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봐도 되죠? 네, 저는 뭐 하는 건 없는데 근데 주로 꽃기리님이 이제 책방에 계시고 그쵸. 맞아요. 제가 작년에 저도 세고서림이 원래 관악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이제 관악구 문화재단 맞죠? 네, 거기서 이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기획하면서. 이제 그때 관악구에 있는 책방을 리스트업을 이제 하려고 딱 봤는데 이제 회전문서제가 관악구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관악구셨네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니까 구로군가요? 그쵸. 그쪽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약간 아슬아슬하게 관악구 라인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 구디역이 이제 구로구, 관악구 그리고
금천구 그리고 사당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무슨 구가 이렇게 있어서 네. 저희가 예전에 현수막 같은 거 걸었었어요. 근데 걷는데 이제 그 큰 길에 걸려가니까 결국 3군데 4군데 구청에 신청해서 어머나. 걸었어요. 길 건너면 다른 구니까 구르지터 단지가 그렇게 많은 구가 함께한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동네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전문 서재 또 한번 방문도 해보고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래서 그때 딱 갔을 때 와 이거 되게 좋다 했던 게 카세트 테이프로 그 책방 안내를 녹음해 주셨던 게 있는데 네네. 네,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들으면서 비 오는 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구매해야지 해서 저도 구매를 하나 해왔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날로그 카세트 테이프를 꽂는 거예요? 제 거 저거요? 그 일본에서 사오셨다는 거? 저거 그냥 일본에서 그 전자물품 파는 데에서 팔더라고요, 플레이어를. 그래서 하나 사왔는데. 왜냐면 저희는 카세트 테이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꽂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카세트 테이프는 네. 디지털이에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분명히 눌렀던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눌러서 하는데 USB로 할 수도 있고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네 뭔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아날로그 안 되는 건 아니죠? 아 그쵸. 네 같이 쓸 수 깜짝 있는. 놀랐네. 같이 쓸 제가 수 들은 건 뭐였지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같이 있는 순간에 그걸 녹음해서 말하고 듣고 하면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번거로워서 그냥 녹음한 다음에 편집해서 MP3로 넣는 때가 더 많기는 한데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 딱 공간이.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방이어서 아마 이 라디오의 서재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회전문의 서재도 꼭 놀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오셨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책들 위주로 출판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소개 한번 해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만드는 걸로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저기 써놓은 글도 많으니까 블로그 이런 거죠. 모아서 만들어 볼까 해서 어쩌다가 처음 만든 게 요 사람 모양이라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다 같이 만드는 거. 나 혼자 네네. 쓴 건 요 얼굴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애착이 생기기도 하고 요런 형태로 세트를 구성하고 싶다. 원래 약간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네. 세트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도 세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걸로 세트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얼굴 그림, 이런 네. 색칠 이것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이런 걸 막 전시 같은 거 하기도 했었고 리스트가 많은데 이것들 다 지금 내 컴퓨터 파일 안에서 놀고 있는데 좀 이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내 걸로 했지만 제 걸로 했지만 나중엔 이제 원고 주세요, 글 주세요 하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네 5개 이것까지 저 5권 된 것 같고요. 지금 원래는 글 쓴다고 약간 깝치면서 시작한 동시판이지만 네. 이제는 제가 요즘 글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책 만드는 게 더 좋아서 그런지 거의 만드는 거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그림, 그러니까 책 표지에 있는 이 그림도 직접 그리신. 네. 전공이 뭐셨어요? 전공은 부끄럽지만 철학입니다. 어머나. 저는 미술 쪽인 줄 알아가지고. 철학하고 경제학 했었고 둘 다 뭔가 논리적인 거 하고 막 계산하고 뭔가 뭐 참 거짓 A는 B 이런 거 하는 형태의 학문이다 보니까 그냥 되면 취미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PPT 하나만 만들어도 사실 그 1픽셀, 2픽셀 맞추려고 막 엄청 고생하고 대략은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느라고 몇 시간 더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형태의 취미를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그림들을 막 모아놓은 게 있었고 네. 그 중에 하나를 버리기도 아까운데 내 책 표지를 할까? 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전까지는 다 그 책 표지용으로 따로 만들었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창고에 있는 그림 활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더 뭔가
뭐랄까 인디스러웠던 게 네. 여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도 없고 스티커 부분, 그러니까 책 등 부분도 없고. 그죠. 책 맞죠. 책 등도 없고 네. 여기도 지금 막 색깔 넣었지만 더 불친절한 형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아마 썸네일로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책들 보면 책 제목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뒷면에 보면 이제 우리는 평생 배고프다 배고플 때 읽으면 더 배고픈 맛집 에세이 해서 어떤 게 제목인지 사실 헷갈리는 네 그런 네, 그랬었는데 표지여서. 그런 저도 이제 타협을 해서 보면 여기도 책 등에 글씨가 오. 이것도 정말 쓰기 싫어서 정말 네. 진짜 작게 약간 흐리게 했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쓰셨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 등에 글씨를 넣어야겠다. 이걸 넣기로 한 계기는 네. 사실 저 혼자만 보면 상관없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두 개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세고서림처럼 앞면이 딱 보이게 쫙쫙 진행해 주시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서점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그쵸. 등만 보이죠. 그쵸. 네. 두 권, 세 권이 그냥 꽂혀져 있고 그러면 뭐 제목도 있고 크고 화려한 책들 중에서 얇은 맞아요. 노트 네.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고 또 심지어 예전에는 제가 종이로 막 포장했었는데 그럼 그냥 크래프트 포장돼 있는 거 대여섯 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찍어도 제 책인지 그쵸. 네, 저만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하나였고 오. 도서관에는 무조건 책 등이 있어야 필수여서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맞네. 입고되면 거기 사서님들이 프린트해서 여기 붙여주시는구나. 제목을 네, 붙이시더라고요. 하긴 도서관은 이렇게 앞면을 보이는 게 아니라 등만 보이게끔 네.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끔 책 커버 있는 책을 사면 네. 책 커버를 벗겼을 때 네. 그 벗긴 거 안에도 글씨가 써 있는데 책등 글씨 써 있는데 처음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도서관에는 네, 그렇죠. 책등을 벗겨버리고 상태로 그냥 하니까. 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등은 타협하기 싫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최근 넣으셨구나. 타협하는 중입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총 지금 5권. 네, 대형책이라고 부르는 게 네. 5권이 나왔습니다. 맞아. 대형책이라고 해도 사실 사이즈가 일반 도서랑 비슷한 사이즈. 높이는 유유책 정도로 맞췄고요. 그래서 아마 대형책이랑 소형책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 꽃감부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입고하러 가져오셨어요. 네, 꽃감북 요즘 정말 처음에는 정말 재밌게 만들긴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종류가 늘어나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뿌띠하고 너무 귀엽고 사이즈가 진짜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손바닥도 다 안 차네요. 어제 이거 4시까지 만들다가 아침에 회사 지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작업으로 책을 만드시는 거라서 네.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작은 미니북인데 안에 그림책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다 손으로 접고 풀칠하시고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메이지 그 봉투 접기를 하니까 그쵸 유튜브에도 접는 거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부표 딱 다가오면 밤새 적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환 작가님 책을 보면 그래도 김종환 작가님 책도 저렇게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그쵸. 뭐 이 정도 수작업은 별것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대단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정말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작하시는데 또 즐거움을 느끼시니까 이쁘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 핸드메이드의 진짜 그런 너무 귀여운 게 고양이 산이랑 손에 보기의 미학이랑 나는 어떤 과일을 사랑하는가 자기 개발서를 읽어야 할 한 가지 그리고 그래서 네, 지금 6권을 세고서림이 일단 다른 대형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쓴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막
글 달라고 졸라서 이제 받은 것들 네. 혹은 이미 써서 블로그에 지인이 올려놨는데 이 글 너무 나 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사실 새벽고양이도 출판사 시작한 지 7년 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출판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글만 한다든지 뭐 번역가님은 이제 이미 되어 있으니까 형태 같은 게 되어 있으니까 모신다든지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착하신 분들, 화 안 낼 것 같은 분들한테만 네.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의 작가님들의 책을 받아서 글을 받아서 책을 만드신다는 건? 일단 뭔가 책을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된 상태로 사실 글을 만나고 제안을 드리면서 시작하죠. 이제 요 글도 제가 쓴 거 말고 다른 글들 네네. 보통 이제 목표라든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원고나 초고를 봤을 때 네. 이거를 책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는데 글은 써놓은 그런 상태 봤을 때 너무 좋다, 이거 달라, 내가 만들겠다 오, 네.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세트로 하면 좋다. 네. 그래서 신나서 받아놓고 실제로 그 뭔가 교정결 한다거나 그 과정들이 계속 내가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좋다고 하지 않으실까? 뭐 이거 나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작가님의 느낌은 이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고치고 네. 또 게을러서 놔두고 긴 과정을 거치다가 표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막 해서 네.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이 목포 작가님의 연애는 다음 생에 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부페어 때 제 옆자리셨어요. 목포 작가님이. 아, 거기가 무신사죠. 네, 맞아요. 거기서 했을 때 제 옆자리셨는데 제가 가서 책을 한 권 구매했나? 그랬는데 막 이것저것 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달라고. 그래서 구매하신 건 그때 그럼 파란색? 저는 저거였어요. 비포 시리즈 영화 리뷰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 샀는데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 평론을 봐야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못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직 영화를 안 보셨구나. 네. 저는 이제 비포 시리즈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다 하고 딱 샀는데 이것저것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포 시리즈 리뷰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연애는 다음 생이라는 작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근데 되게 딱 이게 이과 감성의 느낌으로 글을 딱딱 쓰신 게 너무 저는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글 잘 쓰신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고서리에도 많이 팔렸었습니다. 요 책, 요 연애는 다음 생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죠. 이 모포 작가님의 책, 네. 불효자의 불국이 될 작정. 네. 이것도 뭔가 이 책 내주세요 오포님 하신 거 아니고 자기 어머니한테만 보여드리려고 어머니와의 일화를 그냥 한 권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한 권만 딱 선물 드린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만들면 안 되냐 해서 나온 책이군요. 네. 우리 신간 이야기는 이따 한번 네. 열심히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라디오의 서재가 책방에 와주신 분들이 질문이나 사연 같은 거를 이렇게 상자 안에다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빴어가지고 안에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꽤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되게 뭔가 직접 독자들이 쓴 사연들을 고른 그 컨셉도 신기하지만 네. 이게 많이 쌓였다는 것도 놀랍고 네. 그것들에 이제 꺼내서 할 말이 있는 질문들이라는 것도 사실 놀랐어요. 어떤 건 깊고 어떤 건 좀 가벼운데 다 뭔가 네. 재미있게 얘기할 만한 거리인 것 같아서 네.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뭔가 예. 제가 그냥 인터넷 악플 듯이 달듯이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엄청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긴장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어떤 5가지의 쪽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가끔 되게 적을 때는 제가 넣기도 하거든요. 가끔. 근데 요즘 처음에 원래 다 그렇게 맞아요. 마중물 네. 넣듯이 네. 예, 사실은 그 전에 진행하셨던 작가님들 중에 제 질문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었다는 점. 근데 오늘은 아마 제 글이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되게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섞을게요. 하나 뽑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인으로 오신 분도 그냥 네, 맞아요. 적어서 여기 넣기 맞아요. 하시겠네요. 네, 테이블 위에다가 세팅을 해놔서 그냥 오셔서 방명록 적다가 이제 메모지 해서 넣어주시면 요거는 뽑힐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서 네, 정말 운명이죠. 이것도. 방송에서 나왔던 그 항모양이라는 것도 여기 있네요. 항모양 누가 또 넣어주셨네? 네, 하나 뽑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네, 첫 번째. 뭔가 아까 전공이 철학과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답변이 기대가 되는 질문이 지금 하나 뽑혔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뭐를 해야 될까요? 엄청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겠죠? 예, 철학 쪽의 관점에 봐주셔도 되고 작가님의 아니면 작가님한테 있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생각되시는 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자연스럽게 직업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되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 다 자기 정체성 결정하는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방관이 됐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소방관이니까 난 소방관. 내가 하는 일이 글 쓰는 거면 난 작가. 그래서 아마 엄청 신중하고 진중하고 지금의 결정이 향후 3, 40년을 결정하는 큰 질문인 것처럼 네. 다가오는데 네. 일단 이 질문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야 저도 가벼울 것 같아서 그쵸. 지금은 그래도 이 질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책 만들고 모임이나 서점 관련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로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의 대부분은 다른 데 난다 하더라도 본캐가 작가다, 본캐가 출판사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나를 결정하는 그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은 계속 고민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와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로 찾는 게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이렇게 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해놓고 네. 근데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은 엄청 고민일 거니까 보통은 성향대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같은 것들이 네. 내가 의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타고난 DNA가 한 거의 절반 그리고 시대나 환경이 거의 한 절반 네. 자유의지로는 약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취를 하는 사람도 태어났다. 네. 그러면 그냥 하다 보니까 1등 공부도 1등 뭐든 1등 서울대 가고 하다 보니까 검사 되고 하다 보니까 구수해서 뭔가 대통령 되고 그냥 네. 뭔가 성향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놀기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만 찾다 보니까 뭔가 공부든 회사 일이든 대충 하고 계속 취미생활만 하고 취미생활이 이제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버린 그런 식의 어떤 시대하고 그냥 DNA가 대부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조금 적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 같진 않을 테니까 아마 고민해서 결정해서 나의 길을 트는 그리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이 사람 저는 근데 약간 반대로 꼭 뭐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쁨과 바쁨 사이에 있는 여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일이 없다.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한 시점이 왔을 때가 더 힘들거든요.
뭔가 일이 막 닥치면 일 쳐낸다고 막 바빠서 살다가 일이 없으면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날 뭐 해야 되지? 왜냐면 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꼭 해야 될까요? 또 엄청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겠죠? 네, 편하게. 네. 약간은 저는 이런 말은 약간 꼰대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런 고민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었다? 네, 뭐든 해야 된다 혹은 좀 쉬어도 된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도 되는 시기에 되었다라는 좀 네. 생각은 해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일하는 시간이 좀 줄고 여유 시간이 많아진 결과 주말이 이틀이나 된 결과일 수도 있고 SNS 영향일 수도 있고 네. 자기만의 길을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사람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난 대로 우리 아버지가 정육점 하면 나도 정육점,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의 삶을 그냥 쭉 살고 어느 사람은 여유 있게 유양계급이라고 불리는 돈 쓰는 게 그 사람 역할인 삶을 살지만 대부분은 고민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은 삶을 살았던 시대가 어쩌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꼰대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를 못 찾기 좀 어렵고 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려보니까 예전에는 정해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할 틈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가고 그거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되게 나답게 사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 자체도 큰 주제예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막 결정을 하겠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고민해서 학창시절에 공부했는지 내가 고민해서 대학을 갔는지 고민해서 취직을 했는지 라기보다는 네.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대학 시절에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가는 똑같은 그 길에서 이제 그냥 벗어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걸 수 있거든요. 네.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엄청 막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작가가 되고 말 거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되게 싸우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유의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네. 되게 약하더라고요. 지금도 하이네켄 마시고 있잖아요. 네. 뭔가 술이나 중독, 술이나 이런 뭔가 재밌는 것들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되게 나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조금 적게 해요. 근데 자꾸 제가 이상한 쪽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측면이 정말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난 어떤 식으로 내 시간을 보내는 거냐, 그리고 그게 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은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저는 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기한테 맞는 길을 잘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으면 조금 무기력해지고 할 게 있으면 열심히 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미에만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고민은 사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재밌는 거 요구하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시간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더 재밌는 걸 찾았다.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삶을 저는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안 했는데 이런 고민 하시는 건 이분한테 의미 있는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을지. 네.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한 건가요? 지금 예. 뭘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어마어마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유, 지금 그런 거가 막 있나요?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딱 편하게 뭔가 동네 아는 친구한테 해주듯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상상력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다 하는 거 있을까요? 라고 묻기 전에 MBTI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생 때는 해봤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뭐 십몇 년 전이죠. 네. 취업 준비한다고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예술 쪽 이쪽으로 막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그러면 상상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상상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추측상 I는 확실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I하고 E는 알아요. 그 의미를 그쵸, 알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P 막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네, 원치는 몰라가지고. 맞아. I는 확실하신 것 같고 상상하기 예전에는 상상하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걸 떠올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뭐랄까 상상력 엄청 새로운 걸 생각하는 상상력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뭔가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고 할 때는 상상력보다는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정신승리 같은 걸 수 있는데 MBTI 잘 모르잖아요. 다들 MBTI 얘기하고 있을 때 MBTI를 모르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얼매지 않는. 뭔가 상상력으로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는 것도 당연히 엄청난 좋은 능력이긴 한데 저는 항상 뭔가 없고 못하고 뭔가 거기서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S인지 N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평소에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S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으시고 뭔가 우울해서 내가 명품 가방을 샀어 라는 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만약 여자친구분이 나 오늘 우울해서 머리 했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기분 전환하는데 소비는 아주 쉬운 방식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T이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F분들은 왜 우울했어?를 먼저 묻고 T이신 분들이 이 머리에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T이신 것 같고 교감 잘 못하는 것 네, T이신 것 같고 눈치도 좀 없고 그러면 계획형이신지 아니면 계획 없어요. 그럼 P이신 것 같으니까 ISTP를 추정을 해보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상상력? 네. 이런 상상 저런 상상. 상상. 네, 상상이라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뭘 항상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조그만 책이든 큰 책이든 이거를 만들고 나중에 사람들을 엄청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상상도 아닌데. 이게 참 S이신 것 같아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상상. 네. 그쵸. 저한테 상상은 저한테 상상은 뭐 그런 식이에요. 정말 제 마음 쪽인데 뭐 선거제가 이렇게 바뀐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네. 이렇게 바뀐다면 아, 그리고 약간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균형 해소하는 정책을 네.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 재밌는 일이 발생하겠다 이런 상상을 한 근데 사실 이거 상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네. 흡수를 주장하는 그런 그 그쵸. 작가들의 글을 하나 보고 설득력 있구만 라는 정도의 생각이라서 상상. 와, 상상.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S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상. 네, 저는 N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또 100번을 상상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만약에 로또에 당첨을 내서 내가 100억을 탄다면 뭘 할까부터 시작을 하면 그려져요. 막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 가지고 정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했던 게 그냥 옥상에 가서 한 100만 원어치 이렇게 뿌린다 라든지 아니면 요트 같은 걸 빌려가지고 막 천상 파티를 한다. 이미 그려지거든요. 그런 상상들이. 그래서 애는 약간 이쪽까지 가요. 로또 안 사봤어요. 아, 예. 저는 로또가 당첨되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사는 이유가 한 가지는 제가 악몽을 꾸면 사요. 왜냐면 이 불길하잖아요. 악몽을 꾸면. 그러면 내가 로또를 사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악몽이었구나로 해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좋은데. 5,000원을 주고 로또를 사면 발표되기 일주일간 상상할 수 있는 값어치라 생각해요. 이 5,000원이 나에게. 물론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행복하게 상상을 해요. 이미 머릿속에서 저 건물은 얼마니까 저걸 살까 사서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 돈이 더 나올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상까지 하고 있는 N이라서 아마 S인 작가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분 흡족하신 답변이 되었을지. 네, 이런 상상 해봤다. 네, 거의 뭐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후다닥 네. 세 번째를 맞아. 뽑아주세요. 요거였어. 네. 깜짝이야. 이거 보세요. 읽으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네. 전공? 네. 수업을 들었는데 네. 모시모 오, 네. 이렇게 무인도 네. 무인도에 네. 오. 책이 한 편이 한 권이겠죠? 네. 다케는 몸 밖에 한 권밖에 이건 이제 가져가는 거고 오, 이건 해석하실 가는 수 있어. 거고 이건 나니 네. 나니 네. 난이, 난노. 난노 이거 선택할 때 선 있네요. 네. 오, 한참 어떤- 읽으시구나. 중국어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책을 선택하는가. 회복이 되셨네? 중국어 할 때 되게 부러웠던 게 일본 친구들은 저랑 같이 완전 초보죠. 중국어 못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못하는 상태에서 가도 일단 일본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 해석은 필기는 그냥 무조건 거의 다 전문가처럼 다 맞고 근데 이제 회화나 듣기는 이제 초보니까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런 생각했는데 무인도에 책 한 권 가져간다. 네. 요 질문이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었어요. 책방에. 그래서 제가 요 코너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일본어로 적어도 돼요 하길래 그럼요 했죠. 이게 もしも無人島に一冊だけ持っていくとしたら何の本を選びますか? 라는 뜻으로 만약에 무인도에 한 권만 딱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책을 가져가실지. 모시모가 만약에예요. 네, 만약에. 근데 또 요 N에 관련된 상상을 해야 하는. 근데 요거는 한 권의 책만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마 정말 딱 가지고 계신 책 중에서 이 책은 꼭 남겨야겠다. 저는 뭔가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를 만드는 게 더 좋으니까 만약 가져간다 한다면 무인도에서 책 만드는 법
왠지 유유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나무 껍질 벗겨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영상 빼고 무인도 농사 관련된 책을 챙겨갈 것 같아요. 그 어쩌면 유유책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 손흥의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네. 텃밭하는 소설가의 이야기인데 엄청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뭔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그걸 심지어 남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무인도 가면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소소하게 뭐 만들어 먹는 행복이 무인도에서는 되게 클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소농의 공부, 작은 농부. 소농의 공부. 책을 가져가신다. 되게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가져간다 딱 하는 느낌인데 그거 아니면 뭔가 네. 이제 물리나 기계에 관련된 책을 가져가야지 가서 저도 이제 도르래라든지 그쵸. 뭐 이제 네. 수동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동력기 같은 거 전기 말고 도르래처럼 힘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들 이해할 수 있는 아마 책들을 가져갈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은 농부 요즘 그 조그만 그 화분에다가 그 귀리, 밀, 보리 이거 넣어서 자라면 고양이가 먹는 거 보면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책을 가져가시는 걸로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손흥의 공부 맞는 것 같아요. 네, 손흥의 공부, 예, 연사에 관련된 책을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지금 네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출판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책방에 제 책을 입고해 두고 싶어요. 흐흐, 꼭이요. 잘 보고 갑니다. 박하라는 분께서 혹시 아는 작가님은 아니시죠? 모르겠어요. 네. 라는 분께서 요런 메모를 놓고 가셨는데 이제 회전문 서재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책방에 있는 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이제 진열을 해두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회전문 서재는 어떠신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신나니까 그래서 서점을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시작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가지고 할까 막 신나서 이제 막 작가님들한테 연락도 하고 인디펍이나 북생 같은 알라딘 통해서 막 들여오고 막 신나서 막 내가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처음에 막 가져왔다가 처음엔 이제 지인들의 도움도 신기하게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네.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지나간 그 후부터는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없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있다 보면 진짜 엄청난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오죠. 내가 좋다고 책을 들여왔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책을 다시 돌려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한 번 찾아왔고 그때 약간 멘붕이 빠졌던 것 같아요. 1년, 그쵸, 거의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한 권도 못 판 거는 그래도 몇 권은 남기고 보내드려야지 네. 라고 생각하는데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고 그걸 한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거의 다 꽃기린이 입고하고 있고요. 꽃기린은 조금 더 사업가적이고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도 좀 고르고 인스타에서 광고 홍보가 돼 있는 책도 고르고 그 중에서 내가 읽어보고 내가 좀 좋다라고 리뷰를 쓸 만한 그런 책들을 지금은 좀 들여오고 있는 편인데 여전히 사실 판매가 많지 않아서 입구 자체가 요즘은 정말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서점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커뮤니티처럼 구성되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주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뭔가 책이 가져오면 소개하고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명이 그렇게 매달려서 할 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임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책이 안 나가고 있고 해도 안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지금은 그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신기 읽고는 일단 저는 안 하고 있고 코끼리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독립출판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독립출판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보다 아마 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도. 처음엔 막 독립출판이 막 3분의 2 될 것처럼 막 난리를 쳤는데 없더라고요. 맞아. 저도 세고사림 시즌 1 했을 때 그때는 책 종류가 진짜 적었죠. 맞아요. 적기도 적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래도 처음 책방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믿고 맡겨주신 작가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네, 열심히 홍보해보자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권도 판매되지 않은 책이 있긴 하잖아요. 뭐 그게 물론 책 방문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반품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도 창작자의 입장을 알다 보니까 와, 이거를 돌려드린다라는 메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뭔가 너무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또 책방의 입장으로서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과정들이 힘드셨을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냥 나름 정당을 하기는 해요. 계속 뭔가 제가 이전에 보냈던 것들이 가끔 들어오긴 하니까 네. 서점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도 안 팔려서 보내주는 네. 경우 그런 경우 받을 때 처음에는 충격과 부끄러움과 내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어딘가 서점 가 있는데 그 서점에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는데 잘 팔리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고 구석에 있는 거면 차라리 내가 받아서 다른 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정당화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참 심적으로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요거는 되게 저랑 비슷한 게 저도 출판사를 하고 예전엔 저도 회사도 다녔었고 책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입장을 다 느끼는 사람인데 작가님도 이제 회사 다니시고 글 쓰시고 출판도 하시고 책방 일도 하시다 보니 다양한 입장을 다 공감하고 느끼실 수가 있으시니까 더 힘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책을 모아서 박스에 포장해 놓고 네. 몇 주 후쯤 연락을 드렸고 그 다음에도 몇 주 후에 보냈던 것 같고 그 중에 또 일부 책들은 이제 이건 보내야지 해놓고 연락도 드렸는데 네. 이제 주인을 찾아가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거절당해도 괜찮고 그리고 거절을 해야 하면 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하님은 어떤 책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쵸? 네, 나중에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 박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으려나?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혹시 이 유튜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달아주세요. 네, 책이 어떤 책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네. 마지막 질문 정말 답변으로 작가란 무엇인가 한번 독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대답을 해야겠죠. 질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세고서림에 보내는 팬레터라서 그것도 읽어주세요. 읽고 하나 더 뽑을게요. 네. 몽담몽담을 통해 세고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담몽담과 세고서림이 앞으로도 건승하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몽담몽담 몽담몽담이 그 대안학교인데 관악구에 있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분들에게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 이런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는 대한학교 이름이 몽담몽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수연 작가님이라고 19살 때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작가님 계시거든요. 근데 몽담몽담 학교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책을 그래서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가끔 저희 책방에 이제 인턴으로 오시는 분도 다 몽담몽담에서 보내주시는 학생분들이시거든요. 네, 거기 통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정말 마지막 질문.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야? 우와. 결혼하고 싶어요. 4월 1일 만우절 잡아두었던 결혼식은 거짓말처럼 취소되었고 언제 결혼하느냐는 질문에 5만 번 답하고 있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 사연이 너무 작가님 아직 미혼 결혼했죠. 결혼 하신 거예요? 아, 전 계속 여자친구분이신 줄 알았는데 언제 하셨어요? 몰래 했죠. 몰래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이란 작가란 아니고 결혼이란 어떠세요? 결혼을 꼭 할 거라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연애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정도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랑이나 결혼이나 요건 전부 다 저희한테 일종의 의무처럼 도전해야 될 뭔가, 내가 좀 더 위대한 나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내야 될 뭔가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네, 매일매일 극복하면서 내가 사람마다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난 요게 중요하고 난 이걸 하고 난 이걸 좋아해 라는 것들이 나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깨뜨리는 경험을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위기인 것 같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서 살기 때문에 항상 깨달음이죠. 이게 싫어? 이게 불편한 일이야? 이걸 하는데 준비 과정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서로 하면서 그때마다 싸우거나 대화를 하거나 마지막에 약간 화해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 과정이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모든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나 결혼은 그런 형태였어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끌리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는 설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랑은 그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나의 한계를 뭔가 깨부시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뭔가 사랑을 주고, 그래서 저한테 사랑은 뭔가 받는 것보다는 준다에 가까운 개념 같은데, 결혼이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만 같이 있고 거기서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랑?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게 결혼인 거니까 이분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추천드리고, 남들한테 답변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안 물어볼 거다. 이미 한 사람이라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큰 문제겠죠. 근데 진짜 4월 1일 날 거짓말처럼. 저도 이제 독서 모임 오래 하면서 어렸을 때 독서 모임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저도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결혼한 커플들이 많아요. 결혼식하고. 그럼 이제
그때 비슷한 나이대 애들 중에서 아직도 결혼 안 한 애들이 사실 꽤 돼. 그 친구들 중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말같이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저는 나름 재밌는 또 삶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저는 약간 운명을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결혼할 운명의 상대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분명히 결혼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실 분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산을 지금 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로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예전만 해도.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아직 홀로서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저 하나로 벅찬데 여기서 결혼이라는 게 생기면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해서, 결혼을 정말 이 사람이면 하고 싶다 하는 사람 나타나지 않으면 막 보채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엄청 맞는 말로 동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 힘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고양이가 울면 밥 주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랑을 준다는 것 자체도 나 스스로 내 안에 사랑을 퐁퐁 샘솟게 해야지 누구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힘들고 뭔가 포기되는 것도 맞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좀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아, 이래서 결혼을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은 살면 살수록 더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되게 깨부셔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점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무거워지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나도 뭔가 결혼이라는 게 정말 묶어주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제 정말 한 팀입니다. 이제 한 명으로 플레이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힘들 거니까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묶어둡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게임에 또 도전하는 느낌이 드는 지금 약간 그런 시기 온 것 같아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것도 맞고요. 사람마다 안정감이 필요한 정도가 다 다르니까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결혼이 되게 큰 좋은 네. 방안일 수 있고, 원래 불안을 별로 안 느끼고 안정감 딱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장점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좀 진짜 세상에 더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시점이라서 요즘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늘. 결혼하고 뭐가 좋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셨던 게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해. 네, 결혼하면 이걸 못할 것 같아. 그걸 못한다는 게 어쩌면 결혼의 안정성이하고, 결혼을 안 하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을 답해야 돼. 결혼하면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니까 안정감 느끼는 건데,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사실. 어렵네요. 그래서 결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 결혼도 아까 자꾸 말씀드렸던 게, 저는 엄청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매일매일 싸우고 해야 하는 삶을 살지만, 누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냐 안 하냐라는 느낌보다는, 왜냐면
결혼 안 해도 누군가 결국 만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누군가랑 같이 제도 안에선 제도 밖에서든 같이 지지고 볶고 함께 삶을 살 텐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평온한 삶도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든 연애든 싸우면서 깨닫고 화해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약간 다른 답이긴 하지만 결혼이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누굴 만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거 누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반대인 성향의 분을 만나면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같은 성향의 분을 만나면 또 안정감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결국 결혼의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은 제도니까 앞으로는 뭐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쵸. 예전 같았어도 어르신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나이에도 지금 다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쵸. 근데 좀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는 그 어른의 연령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예. 앞에 3이면 일단 어른 얘기 꺼내면 좀 어렵고 맞아요. 4도 약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정도의 차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방송 같은 거 보면 21살, 23살 이런데 정말 지금의 한 40, 50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확실히 한 10살 정도는 더 어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이해는 되거든요. 나이 먹으면 혼자 되면 어떻게 살래? 근데 지금은 비슷하게 혼자 나이 먹고 제도에서 벗어난 형태로 나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도 많고 40, 50 그래서 내가 50 됐는데 혼자다.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마 나랑 같이 술 먹고 놀자고 하는 사람들, 같이 글 쓰고 책 만들고 목표 나가자 하는 사람들 비슷한 나이 때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갔다 왔든 아니든. 네. 그래서 꼭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너무 결혼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나에게 위로를 더 해주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혼 추천합니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갑자기 결혼 추천합니다. 어머나 네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꼭 맞는 성향에 맞다고 해야 되나요? 꼭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나에게 되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혼을 추천. 결혼 2번 하세요, 2번. 네? 더 좋은 대답도 안 떠올라. 2번 안 돼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으로 네, 그렇게 후다닥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5가지의 질문을 다 뽑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자의 의도를 간파해서 원하는 대답을 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것도 또 이제 작가님의 매력이시니까. 오랜만에 그 입을 떼봤습니다. 원래 항상 독서 모임을 거의 생존처럼 막 매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 막 하면서 맨날 내가 어디서 주워드는 거 막 재밌게 막 떠들고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조그만 책이나 만들고 그러다 오랜만에 입을 열었네요. 아유, 네. 그러면 신간 소개를 한번 신간을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불효자의 불끄기 덱 작전이 언제 출간된 거죠? 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모포 작가님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좀 재밌게 유머를 담아서 썼고 자기 어머니한테만 드리려고 한 것만 인쇄한 거를 제가 달라 그래서 받아놓고 게을러서 한 1년을 묵혀놨다가 올해야 겨우 만든 책이고요. 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포님의 어떤 글의 전반적으로
약간 형식과 내용이 약간 상반되면서 오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 연애 이야기도 굉장히 지적인 형태로 말을 하는데 약간 논문투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용은 사실 그냥 이번 생에 연애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나 못해먹겠어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약간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의 태도가 약간 매력적이었는데 이것도 네. 쉽게 심파로 갈 수 있고 쉽게 눈물을 짤 수 있는 주제인 어머니를 가지고 나름의 유머를 발휘한 게 저는 너무 좋고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상반된 느낌의 매력을 너무 좋아하고 네. 네, 제가 좋아서 달라고 한 그래서 책으로 만든 책이고요. 네. 그동안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얇고 안에는 흑백이고 네. 표지도 코팅을 안 해서 좀 만지다 보면 금방 흰색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조그만 책인데 네, 나름 대형책입니다. 이 책도 뒤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는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네네. 오, 맞아요. 이 책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질문을 몇 개를 적어주셔서 이 질문에 따라서 이제 독자분께서 답을 적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네. 이제 제가 쓰지 않은 경우에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작가님 보내주신 거를 좀 더 독자 입장에서 보면서 의견을 건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일이 글의 앞부분 글 쓰고 그 뒷부분 글 쓰고 표지 이 정도거든요. 항상 거기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뭔가 이 책을 가져간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한 요 조금 때문에 그러니까 90%는 작가가 하지만 그 10%의 편집자 역할 때문에 조금 더 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막 쥐어 짜가지고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엄마와 관련된 키워드로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 그래서 이 연예는 다음 생의 책에 보면